자, 특강을 좀 제가 하겠는데, 자, 이게 한번 명백한 지금 선거가 부정선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가지고 하는데, 이게요, 제가 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뒤에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윤석열을 만나요. 그때 만나서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윤석열 당선자, 그때 당선자가 요즘 박정희 대통령 때의 국정을 공부하며 많이 배우는 중입니다. 알수록 참 힘이 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박정부의 업적을 알리고 힘닿는 대로 박정희 대통령의 뜻을 살려서 박정희 정부의 정책을 계승하겠습니다. 선거 기간 중에 원로의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통해서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원전 폐기, 해수부 직원, 탈북자 북송, 태양광으로 인한 환경 파괴와 25차례나 변경한 부동산 정책, 무엇보다 원전 문제가 시급한데 다 잘 수습해 보겠습니다. 지난 정부는 참 엉터리였습니다. 이렇게 당선자가 얘기를 해요. 이때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이 이러죠. 그렇지요. 그렇다고 급하게 숨은 뜻을 드러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들은 선동의 기술자들이니까요. 북한, 중국과 내통하는 자들이 참 큰 문제입니다. 그들과 어떠한 모종의 계약으로도 발목을 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이나 과거에 약점이 있어도 그것은 통치자의 자리에 오르기 위한 과정이었기에 과감하게 털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큰 걱정은 부정선거 문제입니다.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선거가 있기 전에 부정선거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깜짝 놀라면서 부정선거요? 이렇게 물었어. 부정선거요? 네. 이미 당선인도, 이 당선인은 누구예요? 윤석열이에요. 당선인도 이 문제에 대해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부정선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북한과 중국의 놀이터가 될 겁니다. 그들과 손잡고 국가를 해치는 세력들이 여야에 있고 국가 주요 기관에서 요직을 맡고 있으니 정말 큰일입니다. 당장 2년 후 총선에서 그들은 또 부정선거를 저지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말처럼 영원히 장기 집권을 하겠지요. 그런데 언론이 문제입니다. 이 악의 카르텔을 척결하지 못하면 윤 당선인도 국정 운영에 차질이 생기고 큰 어려움과 고비를 맞게 될 수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이슈화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침투한 악의 세력들을 모두 척결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자가 제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너무 어려워 마십시오. 국민들은 부정선거 수사와 척결을 원합니다. 국민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꼭 당부드리기는 반국가 세력들이 국가의 담을 더 이상 헐지 못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정선거 문제도 그들은 덮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들의 저항이 심하겠지만 피해 혁명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종교인들이 나서주면 좋을 텐데 이런 말을 해요. 위기 상황이 오면 종교인의 도움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지도자 중에 이분도 신앙이 있어요. 저 박근혜에도 입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지도자가 되기 전에 배다른 아들로서 가족들에 의해 버림받고 잡류들과 어울리는 삼류 삶을 살지요. 나중에
암몬 족속의 위협에 직면하자 이스라엘은 그를 불러들입니다. 입다가 아니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자 그를 지도자로 세운 것입니다. 그는 전쟁에 앞서 미스바에서 신께 자신이 승리하면 첫 번째로 자신을 맞이하는 자를 번제로 바치겠다는 약속을 했고, 서원대로 하나밖에 없는 딸을 산채로 제물로 바치게 됩니다. 한 나라의 통치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결단이 필요한 자리입니다. 이전의 모든 삶의 관계들도 끊어내고 심지어 때로는 심장이 떨어져 나가는 모진 결단을 할 수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공의를 행하기 위해 재임 기간 동안 혈연, 학연, 지연 등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관계들은 거리를 두고 철저히 관리하십시오. 그래야 국가와 국민이 삽니다. 내로남불인 저들에게 당하지 않으려면 이 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어 망대, 감시탈, 감시자라는 뜻을 지닌 미스바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외치도 내치도 중요하지만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는 것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적들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당 안에 있는 적을 찾아내라 이거예요. 말하자면 그들은 트로이와 목마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바라기는 대통령 권한으로 양심 선언 기간을 선포하여 이 양심 선언 운동을 통해 대한민국이 자연스럽게 정화되는 기적이 일어났으면 합니다. 윤 당선자가 이렇게 합니다. 양심 선언이요? 정치적으로 얽히고 설킨 대한민국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쉽지 않은 일이죠. 하지만 지혜를 빌려보세요. 국가에 대하여 죄를 지은 자들에게 자백할 기회를 주어 피 흘림 없이 지혜롭고 평화적으로 국가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국민 한 사람이라도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해결하는 것이 대한민국이 당면한 가장 큰 숙제일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6.25 방공포로가 아마 그 한 가지 선례가 될 수 있겠네요. 그들은 북한으로 생환되든지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것인지 선택할 기회를 얻었고 많은 수가 대한민국에 남기를 바랐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윤 당선자 말입니다. 양심 선언이라면 종교인들이 목소리를 내주면 큰 힘이 되겠군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지요. 그들 안에는 나라가 어려울 때 항상 앞장섰던 신앙인으로서의 특심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종교인들이 나서기 전에 당선인께서 먼저 선포하시면 국민들로부터 더 큰 지지와 응원을 얻지 않겠습니까? 네, 명심하겠습니다. 부정선거와 양심선언 등 말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해요. 당선자님, 당신이나 나는 자식이 없지 않습니까? 자식이 없지 않습니까? 생명 걸자는 얘기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 이런 얘기 나옵니다. 각하, 윤 당선인이 이런 얘기해요. 각하, 국민만 보고 가겠습니다. 윤 당선인, 당신도 나도 자식이 없지 않소. 이 말을 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알아 몰라? 알아. 부정선거 다 알고 있고요. 지금 우리의 위에 있는 전 지도자들은요, 지금 나라가 얼마나 심각하다는 거 다 알고 있다고요. 근데 이 백성들이 무지해서, 젊은이들이 무지해서 이런 것들을 잘 모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명백한 부정선거가 드러났잖아요. 어저께도 내가 얘기를 했어요. 광화문에서도. 반장선거도 한 표가 더 나오면 무효입니다. 그래서 다시 옵니다. 다시. 지금 이 나라에 지금 명백한 부정선거가 드러났잖아요.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누구냐면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불의함과 부정함이 법이 될 때에는 국민의 저항이 의무가 되는 것이다. 예, 이건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는요, 지금 저들이 불의한 방법으로 이런 짓을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저항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지금 어떻게 부정한 방법으로 하는데 저항을 안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명백한 부정선거라는 근거를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하나 넘겨서 보십시다. 넘겨서 우리 다 아는 거지만은, 자, 여기서 보시면, 자, 여기 금정구 장전동인데 당일 투표입니다. 오늘도 전화를 제가 받았는데 당일 투표인데, 사전 투표에서 여기만, 사전 투표만 이 금정구 지역에서, 금정구에 사전 투표지가 딱 한 군데 있었대요. 근데 여기서만 금정구 일대에서 나온 것만 40표가 나왔어. 40표. 당일 투표만. 그런데 아니요, 저 사전 투표만. 그런데 당일 우리는 당일 투표하라고 그랬어요. 당일 투표. 자유통일당은.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근데 금정구 장전동만 0표가 나온 거예요. 제4투표소에. 그래서 여기를 지난번에 내려가서 막 이제 그 자유통일당 전수조사를 했거든요. 전수조사했는데 그 거기 총괄 대표를 만나게 됐습니다. 류필훈 목사님인데 만나서, 목사님, 잘하는 사람들을 몇 명 뽑아서 한 표, 0표, 한 표, 2표, 3표 나온 데만 집중적으로 조사해 주세요. 잘하는 사람들 가지고. 이분들이 거기만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본 거야.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 보십시오. 0표가 몇 표 나왔다고? 10표가 나온 거야. 이게 확인이 된 거예요. 벌써 이것만 해도 부정 아니에요? 예? 이것만 해도. 이까지 10표. 여러분, 내 주권이 지금 도적맞았는데 그까짓 거예요? 그럼요. 지금 이게 나를 대신해서 국가를 잘 이끌어 달라고 하는데 지금 내 표 때문에 거짓된 자들이 국회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뽑은 사람은 못 들어가고, 진짜 당선자는 못 들어가고, 가짜들이 당선인 척하고 들어가 있는 사기꾼들이 국회에 들어가 있다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묵과하고 가만히 있냐고요. 넘겨서 보십시오. 자, 그래서 확인해 본 거야. 이게 이름을 조중환이라는 분인데, 이분한테 투표 확인증을 확인했어요. 자, 4월 10일 날 했죠? 4월 10일 투표일? 저쪽이 잘 안 보여서 이쪽에다 우리가 이렇게 PPT로 다시 만든 거야. 저거 4월 10일 날 했다는 투표 확인증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선거관리소에 가면 나 투표 확인증 떼어주세요 그러면 떼어줘요. 그래서 이 4월 10일 날 한 거야, 이 사람이. 4월 10일. 그 4월 10일 날 했을 때, 자,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넘겨보면 요게 이제 그 아내예요. 아내도 가서 나 4월 10일 날 부부가 같이 가서 했어요. 4월 10일 날 했죠? 장전 1동 4투표소에서 했어요. 0표 나온 데서 이 사람이 했어요. 근데 어떻게 0표가 나오냐고. 자, 넘겨서 보세요. 자, 이렇게 계속 나오죠? 이렇게 나오잖아, 이 사람들. 다 4월 10일 날 한 거예요. 4월 10일 날. 그 다음 넘겨보세요. 이거 뭘 떼냐면 넘겨주세요. 이건 뭐냐면, 나는 그래서 이런 그런 거예요. 아니, 당신이 가서 다른 데 찍고도 찍었다고 할 수 있지 않냐? 다른 데 찍고도 2번 찍었으면 4번 찍을 수 있지 않냐?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예요. 목사님, 내가 자유통일당 당원입니다. 당원이고 한 달 회비 10,000원씩 냅니다. 그게 21년 9월 29일부터 2021년 9월 29일부터 제가 당비를 내고 있습니다. 진성당원입니다. 그 당적 증명서를 띈 거예요. 책임당원 이렇게 딱 나오죠.
책임당원 두 번 다 나오죠? 저 옆에 책임당원이라고. 자기는 자유통일당을 찍으려고 4년을 기다렸다는 거야. 근데 이분의 나이가 56세예요. 56세. 56살인데 싱싱하고 젊어. 근데 이분이 손을 떨다가 딴 데 찍을 이유가 없어. 이분은 제대로 찍는 분이야. 이분은. 그러니까 이게 벌써 거짓된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넘겨서 보십시오. 여기는 녹산동이에요. 녹산동. 녹산동에 제 유튜브에서 몇 표 나왔어요? 한 표 나왔어요. 근데 여기야 아주 보통 내기가 아니야. 학원사님이랑 여자분인데 실행위원장이야. 진짜 똑똑해. 여자를 데리고 얼마나 뒤졌는지 32표가 나왔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자기가 찍은 게 알려지면 애들이 싫어한다요. 그래서 못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생명 걸고 내가 이거 부정선거라는 걸 밝히고 같이 가 싸우겠다는 사람만 이거 해준 거예요. 근데 이게 32표, 32표. 여러분 보세요. 이 정도 나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다. 아이 몇천 표에서 뭐 32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자유통일당만 이러면 다른 것도 뺐으면 어떻게 되겠냐고. 이게 끔찍한 거라고. 이 어마어마한 일이라고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여기도 투표 확인증 떼왔죠? 나 여기서 했어요. 녹산동 나오죠? 녹산 제6투표소. 나와 안 나와요? 나오잖아. 나 여기서 했어요. 분명히 했잖아요. 넘겨서 보세요. 넘겨보세요. 여기도 나오죠? 계속 넘겨보세요. 또 넘겨보세요. 이거 계속 나오죠? 이거 바뀌는 거예요. 번호가 바뀌잖아. 또 보세요. 다 투표했어요. 다 4월 10일이죠? 다 했어요. 또 넘겨보세요. 자, 하잖아요. 다 했잖아요. 또 넘겨서 보면 여기 당적증명서. 나는 여기 당원입니다. 당적증명서 있잖아요. 언제부터 진성당원이냐? 보니까 21년 9월이야. 나 당원이에요. 자유통일당 당원이야. 그러면 어디 찍었겠어요? 이건 지나가는 개한테 물어봐도 멍멍 자유통일 이른다고. 그런데 내가 어저께 정광훈 목사님 옆에 있는 그 같이 일하는 이 땡땡이 있어. 이 친구 부정선거 없대요. 옆에서. 와, 나 가슴이 심장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그러면 안 나오던 데서 표가 이렇게 나온 건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그거는 사람이 잘못 계속 온 거래. 야, 이 거지 같아. 그래서 내가 심장 터진다. 심장 터져. 그런 게 전 목사님 옆에서 참모로 있으니 자, 이렇게 당적증명서 이런 거인 거예요. 아, 정말 뭐 남의 얘기는 아니야. 나도 우리 교회 뭐 부목사도 여기 안 오는데 뭐. 자, 넘겨보세요. 자, 여기 보면 부산광역시 사상구 삼락동 제2투표소. 여기 몇 표 나왔어? 10표 나왔어요. 10표. 여기는 조사하는 말도 안 했어. 조사하는 말도. 조사하는 말도 안 하는데 그냥 사인 받아서 나온 게 20표야. 해보니까 20표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거를 우리 그 장재현 박사 우리 교회 왔던 사람은 자유통일당은 나누기 3을 했다 그러더라고. 이 사람이 자기가 전산으로 쳐보면 3표 나오면 1표, 6표 나오면 2표, 9표 나왔으면 3표 이런 식으로 나누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투표는요 플러스만 있는 거야. 1표 더하기 1표 더하기 1표 이렇게 가잖아요. 3표, 4표 어떻게 나누기가 나와요? 또 빼기가 나오면 돼, 안 돼? 안 되죠. 마이너스가 나오면 안 되잖아. 근데 통계표 제일 끝에 가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이게 뭐냐면 전산 처리에 문제가 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신청해 놨습니다. 그게 뭐냐면 개표를 했잖아. 개표를 다 했으면은 거기 개표 요원들이 사인을 해요. 자, 더불어민주당이 뭐 1000표, 국민의힘이 900표, 뭐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거기 사인해가지고 이걸 본대로 거기다 입력을 해. 컴퓨터에서 입력을 해. 번호 그냥 보고 입력을 해요. 다른 데서도 한 걸 또 입력을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이게 합쳐지는 데가 중앙서부예요. 중앙서부에서 합쳐질 때 거기에 뭐가 있냐면 설정값이라고 컴퓨터에다가 요거 이제 엑셀 회계하는 사람들이 엑셀에 들어가면 그 설정을 해놓으면 알아서 지들이 들어가거든요. 이게 설정값을 딱 매겨놓으면 국민의힘이 1000표가 돼버리고 더불어민주당이 900표가 되는, 이게 바뀔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얘네들이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조금 이따 제가 설명해 보지만 다 사전투표에서는 야 선거, 그러니까 이 더불어민주당 사람이 나온 데가 나온 지역에 그 지역에 몇 군데냐면 1555군데거든요. 근데 1500 사전투표는요 1555대 빵이에요. 사전투표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다 사기다, 이게 사기. 이번 선거는. 예. 자, 넘겨보세요. 여기도 투표 확인증 나오죠. 4월 10, 여기는 뭐냐면, 여기는 뭘 했냐면 이 지역에서 사전투표인 거야, 이 사람들은. 근데 앞에는 10표는 당일 투표인 거고 여기는 사전투표 한 사람들도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보세요. 사전투표 넘겨보세요. 그래서 여긴 다 사전투표로. 그러니까 우리는 삼락동이라는 데인데 우리는 사전투표를 하라고 그래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도 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어요. 사전투표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당일 투표한 사람들만 해보니까 20표가 남는 거예요. 자, 넘겨주세요. 자, 여기는 기장군 기장읍 제1투표소. 이게 다 부산이야. 얼마야? 7표 나왔죠? 3표 나온 데 7표 나왔어요. 그런데요, 넘겨보십시오. 자, 이제 다른 데도 나옵니다. 고창군 부안이 어디야? 전라도에, 전라도에서도 이 사람들 밝히기를 되게 꺼려 하거든요. 거기 가면 자기 매장된다고? 그래도 4표 나왔어요, 여기도. 자, 그 다음에 또 넘겨보시면 여기는 괴산군 청천면. 2투표소입니다. 몇 표 나온 지역이요? 2표 나온 지역. 몇 표 나왔어요? 9표 나왔어요. 지금요, 이걸 제가 공개하고 나서부터 점점 신고가 많아져가지고 어저께는 전라도 광주에서 나왔다고 나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넘겨주세요. 자, 이렇게 이제 다 이렇게 돼서 이거 보세요. 보세요. 지역구 후보를 낸 전국 1550곳 중에서 사전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대 국민의힘 득표 비율을 보니까 얼마라고?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기가 찬 거는 지금 300군데 300명 국회의원 300명이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몇 명이죠? 253명인가? 예, 그렇게 뽑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이 다 돼가지고 지역구로 선거구가 된 데가 1555군데라고요. 근데 1555군데가 사전투표는 다 더불어민주당이 싹 이겨버렸어요. 부산도 사전선거가 이겼어요. 강남도 다 이겼어. 이게 말이 돼요? 그런데 내가 이 얘기를 우리 동네 이혜훈이한테 얘기했더니 부정선거 없대. 국민의힘이. 그래서 이건 내 얘기야, 내 얘기. 이 사람들이 누구야, 이재명이한테 30억씩 받아 먹었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재명이 50억씩 판사들 줘가지고 법도 마음대로 했잖아요. 이 사람, 그래봐야 저 사람들하고는 30억씩 주어서 50명이면 1,500억이야. 얼마 안 돼. 그들 개념으로 보면 나는 엄청난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1년에 연봉이 1억 5천이니까 국회의원들이 연봉이 1억 5천이니까 4년 해봐야 6억밖에 더 돼? 그런데 거기다 30억 딱 찔러주면은 할렐루야 땡큐 베리가 마치 하겠지. 혹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본 거야. 그런데 저렇게 말 한마디가 없을 정도면
난 이해가 안 돼. 진짜 이해가 안 돼. 진짜 나부터도, 나는 여러분 국회의원이 될 사람도 아니잖아. 내가 이렇게 까불리고 있는데도 한 명도 나서는. 이런 내용을요 정진석이한테 보냈어요. 대통령 비서실장 아닙니까? 이런 자료 8번 빠진 거 이런 것들 다 해가지고 보냈더니 뭐라고 답이 온지 아세요? 황당한 자료들입니다. 황당한 자료래. 황당한 자료. 이게 대통령 비서실장이야. 여러분 보세요. 서울 425대 빵, 부산 192대 빵, 경기 599대 빵, 인천 156대 빵, 대전 82대 0, 울산 47대 빵, 세종 11대 0, 제주도 43대 빵. 이런 거는 공산당도 없을 것 같아. 여기 뭐라고 나와요?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없네. 다음에 넘겨서 보십시다. 자,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우리 중구를 내가 예를 들었는데 지상욱이가 이길 때 보면 이 중심을 해서 이게 여러분 이게 정상이요. 내려가면 같이 내려가고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고 이게 비례하는 거예요. 비례. 당일 투표 이기면 사전 투표 이기는 겁니다. 당일 투표 치면 사전 투표 지는 겁니다. 이게 선거에 의해서 당연한 거예요. 이게 전산 처리에 맞는 거예요. 이게요 AI 컴퓨터한테 AI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면 이거 맞다고 그래요. 근데 그 다음 넘겨보세요. 꼭 여러분 부정선거는 뭐가 생기냐면 요게 교차점이 생겨. 교차점이 여기 생겨가지고 보세요. 쭉 저쪽에서 사전선거는 다 이겼잖아. 이게 굵은 게 국회의원 당선된 걸 얘기하는 거야. 굵은 선이. 근데 하나 저 빨간 선 당일 투표 누가 이겼어요? 지상욱이가 이겼습니다. 당일 투표는 지상욱이 이겼습니다. 사전 투표는 박성준이가 이겼어요. 박성준이가 된 거예요. 이게 부정이라는 거예요. 21대부터 22대 보세요. 자, 이해훈이 완전히 이겼습니다. 당일 투표. 그렇죠? 근데 사전 투표는 졌죠? 졌죠? 이게 부정이라는 거야. 표를 쑤셔 넣은 거예요. 이 교차점이 꼭 생기죠? 교차점이 생겨.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내가 열받아서 정진석 거 뽑았어요. 정진석 거. 어저께 광화문에서 헌해라고. 정진석이가 황당한 자료라고 그래가지고 뽑은 거예요. 자, 자기가 될 때 보세요. 사전선거 어떻게 됐어요? 당일 선거 어땠어요? 다 이겼죠? 그러니까 여기 사전선거에서도 비슷한 거야. 이게 당일 투표 이기면 사전 투표도 이기는 게 정상입니다. 아, 그런데 사람들이 벌써 쇠뇌당해가지고 아유 사전선거는 젊은 사람들이 가서 찍기 때문에 진다. 이게 쇠뇌돼서. 그런데 이번에도 보면 50대 이상이 훨씬 많아서 젊은 사람들은 투표로도 안 갔어요. 이게 잘못된 거죠. 쏘은 거예요. 쏘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들에게. 넘겨보세요. 자, 지난번에도 워낙 이게 쟤네들이 부정선거 했지만 워낙 정진석이가 압도적이니까 됐단 말이야. 에? 자, 저 사전선거 당일 선거 보니 얼마나 많이 차이 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전선거도 저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긴 거예요. 부정을 했어도 이거는. 근데 이번에는 요거 지는 거 알고 표를 더 쑤셔 넣은 거야. 그래 놓으니까 사전선거 완전히 당일선거 엄청 이겼거든. 엄청 이겼잖아요. 그런데 사전선거에서 표가 많이 나와가지고 표가 많이 나와서 당일선거에도 좀 이긴 데가 두 군데가 있어요. 그래도 떨어졌잖아. 이걸 보면 정진석이 열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근데 이런 빠가야로가 대통령실에 비서실장으로 들어가 있는데 부정선거에 대해서 나오겠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제 혁명이야. 싸우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에? 뭐 아까 저기 거시기 그 박근혜 대통령이 알려줬으니까 알겠는데
조사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인기가 더 없는 거예요 지금. 넘겨서 보세요. 자, 여러분 이거는 다 아시지? 지난번에서 8번이 빠졌다? 이거는 우리는 원내정당이에요. 원내정당. 8번이 빠져서 자유통일당은 어디로 갔냐 이거야. 자유통일당은. 이게 조국당으로 다 간 거야 이게.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제주도예요 이거 제주도. 근데 내가 물어봤어. 이게 어디 거냐 그랬더니 제주시 거래. 그러면 서귀포는 어떻게 되냐. 서귀포도 똑같대. 서귀포도 이렇게 돼. 8번이 빠져버리고 저 기타 8번에서 10번에서 20번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국회의원이 있기 때문에 원내정당이 된 거야. 원내정당은 딱 이 숫자 안에 따로 들어가야 돼. 8번. 그래서 앞자리 차지하려고 몸부림을 친 거였거든.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이게 뭐냐면 사전투표의 푸대. 사전투표 푸대. 근데 투표 봉인지가 뚜껑에만 붙어 있고 열면 열려요. 근데 여기 푸대자로 오른쪽에 보면 찢어져 있어요. 이렇게 트어져 있어요. 그래서 손을 집어넣으면 투표함을 들어갈 수 있을 정도 저렇게 해놓은 거예요. 저게 다 우리 지난번에 왔던 권석중 씨 아시죠? 예, 그분이 그 양평에서 찍은 거예요. 이게 양평. 그래서 이런 것들이 벌써 데이터에 다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걸로 끝났죠. 그 다음